검찰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금 추적 파악 위해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걸 검토하고 있다. 검찰 관계자,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, 이 대목은 어떤 의미입니까? 아마 그 당시에 이제 FI로부터 수사 의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 검찰이 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지 이제 80만 개의 어떤 출처,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동이 됐느냐,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. 예. 뭔가 불법적인 것도 뭐 있다는 것도 명시도 안 돼 있고 뭔가 참고 자료랄지 소명 자료 확보돼 있지 않으니까 영장이 기각한 걸로 보여요. 그런데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저러한 소명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을 준 거죠.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모순투성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고 그러면 영장은 뭐 분명히 저는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순된 것이 또 있어요. 왜냐하면 본인은 440만 원 인출했다고 그러잖아요. 전자지갑에서 네.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. 근데 본인이 예금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니까 코인을 거래하고 번 돈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인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? 9억, 10억 인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것도 또 모순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. 판 돈이 예금으로 간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걸로 가상화폐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판 자금 자체는 재산 신고 대상이 되죠. 시점에 문제는 있지만. 네. 그러면 이걸 가상화폐를 사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죠. 그럼 이것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 중에 하나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재산 신고 대상인 재산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둔갑을 시켰다. 이게 전형적인 가상화폐의 어떤 폐해,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김광삼 변호사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.